200년 후에도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5월에서 10월 주식을 안 했더니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벌게 된 거야. 그래,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이런 말을 저는 200년 후에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 배분의 11에서 4월 전략을 섞으면? 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제 영상을 가끔 보시는 분들은 제가 11월에서 4월 주식을 해야 되고 5월에서 10월은 주식을 피하라 라는 영상을 여러 개 만든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자산 배분에는 분명히 주식도 들어가고 채권도 들어가고 실물 자산도 들어가는데 이 주식 비중을 11월에서 4월만 넣고 5월에서 10월을 뺀다면 어떨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산 배분에서 그 중요한 두 개 포트폴리오, 연구 포트폴리오와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강원국이 나중에 100년 후에 아니지. 100년 후, 그치. 100년 후에 죽고 200년 후에도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5월에서 10월 주식을 안 했더니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벌게 된 거야. 그래,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이런 말을 저는 200년 후에도 듣고 싶습니다. 자, 주식이란 제가 요번에 이제 한자로 시를 만들었는데 11사 천국 50지옥이라고 합니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천국,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옥,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배분 시 5월에서 10월에 한번 주식을 빼보겠습니다. 자, 영국 포트폴리오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해리 브라운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건데 이분은 심지어 미국 대통령 후보까지도 했었죠. 야, 정말 그 미국은 존경스러운 나라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야, 영국 포트폴리오 이런 훌륭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네, 정말 훌륭한 나라이죠. 어쨌든 이 전략은 아주 심플한 전략이에요. 주식, 채권, 금, 현금에 각각 25% 투자,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이런 이제 아주 심플한 정말 할 일 없는 이제 그런 자산 배분인데 네, 이게 잘 통하는 이유는 이 네 개 자산의 상관관계가 각각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분산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거죠. 이렇게 그 1993년부터 25년 동안 이 전략을 써보면은 복리 수익이 6.7% 정도, 그리고 MDD 최대 손실이 13.5%로 끝납니다. 해리 브라운 만세! 라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5월에서 10월 주식을 빼버리고요. 그 주식 비중을 각각 그 현금, 금, 그리고 채권의 3분의 2씩 나눠주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렇게 짜보니까 네, 수익은 똑같고요. 25년 동안 6.68이나 6.76이나 그게 그거죠. 근데 MDD는 그 최대 손실은 10%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스, 성공. 표준 편차도 그냥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18년까지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MDD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제 오리지널 그 연구 포트폴리오랑 비교해서 비겼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금이라는 애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 최대 손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산이죠.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5월, 10월에는 납작 엎드리기 전략.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총 자산을 50% 현금, 50% 채권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금 두 개를 다 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요. 수익도 조금 더 올라갔고 7.2% 그리고 MDD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MDD를 만드는 주식과 금이 6개월 동안 포트폴리오에 사라졌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식과 금이 수익도 가져다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6개월 동안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빼가지고 우리 포트폴리오가 손해본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수익은 오히려 조금 올라갔고 네, 표준 편차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이 그 5월, 10월 납작 엎드리기 전략이 연구 포트폴리오를 능가한 겁니다. 11월, 4월에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쓰고 5월, 10월에는 50% 현금, 50% 채권 이렇게 하는 전략이 꽤 괜찮았고요. 이 포트폴리오는 계속 우상향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계절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37번, 38번 영상에 그 투자자들의 99%는 이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 달리오 아저씨가 만드셨죠. 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은 주식 30%, 장기채 40%, 중기채 15%, 그리고 금과 원자재 각각 7.5%를 투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좀 덜 배분을 했죠. 그래서 주식이랑 금 원자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 그 리스크가 조금 더 적은 채권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네, 이렇게 25년 동안 93년부터 26년이죠. 26년 투자를 하니까 복리 수익이 7.7%, 그리고 최대 손실이 14.7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5월에서 10월은 주식 비중 30%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빼보니까요, 예, 수익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고, 7.68에서 7.91로, MDD가 여기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14.7에서 10.4로, 그래도 한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많이 줄었고요. 표준 편차도 이제 뭐, 비슷합니다. 네, 보면은 이제 MDD가 그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이 5월, 10월 주식 추방 포트폴리오는 오리지널 4기절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 5월, 10월 납작 엎드리기 전략을 또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5월, 10월에는 그 금이랑 원자재랑 주식을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리고 중기채, 장기채로만 각각 50%에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갔죠. 8.4%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MDD는 또 줄었습니다. 드디어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예. 표준 편차는 좀 늘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표준 편차보다는 이 MDD 최대 손실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는 사실 이게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내가 깨질 때 가장 많이 깨질 때가 얼마 깨지는가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보시다시피 그래프도 아주 스무스하게 26년 동안 쫙쫙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가장 많이 깨질 때 10% 깨지는 거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전략이죠. 네, 역시 주식 그리고 리스키한 자산을 5월, 10월 아예 빼버리니까 그 결과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11사 천국 50지호 요약을 하면요. 네, 주식은 11월에서 4월만 투자를 하면 모든 이가 행복해집니다. 물론 이 4기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연구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우리가 주식을 5월에서 10월에 빼가지고 뭐 대단히 엄청 득본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MDD는 그래도 연구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4기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현저히 줄은 거를 볼 수 있죠. 다 이제 한 자리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MDD 한 자리 전략 한번 딴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하. 네. 그래서 이제 5월, 10월에 아예 주식만 빼는 게 아니라 리스키한 재산, 뭐 금, 원자재 이딴 거 다 빼고 채권만 또는 채권과 현금만 보유하는 것도 꽤 굿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 미국 데이터로 제가 돌렸는데 한국 데이터로 하면은 그거는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미국에서 뭔가 잘 되는 전략은 한국에서 보통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굉장한 선진 시장이고 이런 심플한 전략으로 추가 수익을 내는 게 매우 힘든 그런 효율적인 시장인데 한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식하고 비효율적이고 투자자 레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서 통하는 전략을 한국에서 쓰면은 더 잘 먹힙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돌려봤죠. 커스피 같은 경우는 11사 천국 50지요.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을 투자를 하고 5월에서 10월은 예금에 투자하는 그 전략을 쓰면은 복리 11%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코스피를 1980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점버하고 들고만 있었다 하면은 그 복리 한 10% 정도 나와요. 여기는 배당이 포함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포함을 안 하면은 한 복리 8% 정도 나오는데 뭐 배당까지 붙이면 한 10%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냥 11월에서 4월까지 주식을 갖고 5월에서 10월 예금을 하는 그 전략의 수익이 그냥 코스피 점버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보면서 제가 이건 요번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11사 천국 50지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서 4월까지 코스닥을 가지고 있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그 예금을 갖고 있는 그 전략이 야 복리 12%가 나왔거든요. 근데 코스닥을 1997년부터 22년 동안 점버를 했다고 하면은 복리 수익이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코스닥은 지금 진짜 5월에서 10월만 그 다 피했으면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었네.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문의 원수들한테 추천할 게 하나 또 생겼습니다. 헤헤, 가문의 원수님, 아니, 친구. 너 어떻게 부자 되는 줄 알아? 5월에서 10월에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부자 되는 길이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문의 원수를 엿먹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제가 영상 110을 만들었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이 11사 천국 50지옥 이 전략을 분석을 했어요. 물론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그런 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짜깁기를 하면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300년 동안 100개 국가 이상을 분석을 해봤는데 5월에서 10월에
주식 수익이 예금 수익보다 더 높은 그런 국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낭송을 합시다. 11사 천국 50지옥, 11사 천국 50지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쌈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다 아시죠? 그쵸? 이건 이미 다 미리 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